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예, 김민수 대표님 그 팻말 듣는 거 아닙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업이긴 한데 뭐 기분이 업이 아닌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시장 네. 기분이 업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저희 매경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돈 벌자 일부를 보시면 코너 이름을 자꾸 헷갈리는데 돈 벌자를 괜찮아요. 네, 돈 벌자를 보시면 기분이 업되시지 않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준비하셨죠? 업될 이야기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뉴스로 또 나온 걸 보니까 따끈따끈한. 중국에서 오늘 LPR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동결입니다. 아, 동결. 네. 지난번에도 요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LPR 금리가 그때 인상이 됐었죠? 인하가 됐었나요? 인하였죠. 인하가 네. 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 동결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보니까 그렇다고 금리를 또 빠르게 내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천천히 분기에 한 번 내리는 기조 같아요, 보니까. 근데 분기에 한 번씩. 네, 그렇다고 그래서 내리는 폭도 크진 않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 정부의 의지는 높은데 지금 시장이 시작할 때는 미국 쪽 봤다가 이제 장중에는 중국 동향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눈치 많이 보네요.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항상 시장 주식 잘하려면 눈치 게임. 네. 일어서 앉아. 뭐 그거. 네. 네.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업이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술 먹기 게임 중에 그런 거 눈치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 바라보는 쪽은 그래도 오늘 업으로 바라본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그동안 좀 눌렀던 선물 좀 변화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매수로 진행하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2,600 밑에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의도가 없겠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체크를 하고 오히려 또 이제 지수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 그래요? 저는 지수 보면서 이거 네. 뭐야? 이게 오르는 거야, 많은 거야 싶었는데 그런 푸념할 필요가 없군요. 지수를 보려면 블랙핑크를 봐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어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또 종목들이 달라집니다. 엇갈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작게 챙겨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수의 움직임 전체를 아우르지 말고 일부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섹터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블랙핑크 지수는 예쁘죠. 예, 그리고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안 예쁘지만 종목별 움직임은 또 예쁜 종목들 많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태성 이사님도 업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님께서도 뭐 지수 보지 말자라는 거죠. 뭐 지수 안 본 지 꽤 됐죠. 네, 지수보다는 결국 이제 섹터별 그리고 이제 당일 이 등락률에 따른 이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은 이제 좀 크게 밀렸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여전히 지금 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섹터 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데 일단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WCP라든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서 이제 분리막 관련 기업들의 이제 상승세가 또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소외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NF 단의 기업들이 이제 오늘은 상대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 안에서 지금 자금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뭐 에코프로 그룹 쪽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가져가야 되니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되 오늘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네. 소외받았다 움직이는 쪽에서 이제 분리막 관련 기업들은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해도 괜찮은 저는 구간에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 시장 중에서 오늘 주요하게 봐야 할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도 돌아가고요.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2, 3일 전부터 좀 움직입니다. 관련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따른 관련주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폐배터리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배터리주가 강세인 이유가 과연 2차 전지 안에서 좀 오를 만큼 올라서 이 시장 분위기가 간 건지 아니면 뭔가 폐배터리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좀 있습니까? 뭐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그쵸. 있겠죠. 예, 그런 쪽에서 양극재 부족 얘기 나오면 이거 어디서 가져와? 있던 거에서 가지고 오죠. 그렇죠. 가져와야죠. 네,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져오는 게 본격적으로는 거는 2025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움직였다가 그게 이제 배터리 계속 쓰다 보면은 충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70% 밑에 한 50%대까지 들어오는 거 회수하는 본격적인 시기가 2025년부터라고 하고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2040년까지 보니까 260조. 260조. 좀 꽤 크네요, 시장이요. 그냥 네. 사실 숫자로만 들면 저게 큰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긴 합니다. 그럼 대수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합치게 되면 4,400만 대. 4,400만 대. 네. 전체 그러면 자동차 중에서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죠? 그건 그때 가봐야죠. 총 자동차가 얼마인지는. 그때도 또 네. 드러날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비중 쪽에서 앞으로 커지는 산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저희는 밸류를 먼저 당겨온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왔다가 또 당장은 또 아닌데 그러면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모멘텀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순환매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자리 정도는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보유 쪽으로는 아직은 뭐 지금부터 보유해서 앞으로 2040년까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장투하기에는 좀 네, 애매하다. 환갑이 빠르겠네요. 우리 앵커님.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아직 좀 장기로 보기에는 어떤 변화들, 흐름들, 그리고 또 증설을 잘 해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변화들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시점에 맞게 트레이딩 쪽으로 네.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이 좀 불량이 난 배터리들 이런 정도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배터리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개화 그리고 확실하게 좀 열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몇 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련 시장에서 이 모멘텀이 불고 있는 건 수급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의 수급의 힘은 좀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표 기업들의 수급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들어오곤 있긴 합니다만 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뭐 양극재라든지 최근 뭐 배터리 셀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타기 시작한 게 2015년에서 2017년 그 사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 수명이 7년 그리고 이제 뭐 10년이라고 봤을 때 2023년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제 17만 대가 이 폐 배터리 재고로 좀 나오고 자동차에 탑재됐던 기준으로 보면 2030년도 가야지만 이제 400만 대가 이제 늘어나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확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거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길게 보시는 부분보다는 짧게 이제 수급을 보시면서 수급은 일단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저는 좋긴 합니다만 길게 보시기에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 자체의 확실한 개화는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뭐 연수로 따지면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돼서야 좀 유의미한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일단은 누리시되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당연히 더욱더 커질 건 자명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탑픽을 하나씩 골라 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그냥 탑픽은 뭐 코스모화학으로 정했는데 코스모아.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2차 전지 안에서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잠깐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제 분리막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지금 또 하나 동박 빼고는 지금 다 약간 쇼티지 분위기 쪽을 몰아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특히 전해질 쪽의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약간 시장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도 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 BM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저 배터리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이쪽 매경 아저씨니까. 예, 매경 아저씨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중심으로는 의미 있는 시총이 들어왔습니다. 네. 30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좀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어야 더 잘 갑니다. 한 번 쉬어서 네. 에너지를 응축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 쪽에서는 무리하게 또 다음 단계 20, 13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쉬어서 어느 정도 응축하는 단계를 보고 아마 8월 11일 날 또 MSCI 편입 관련된 얘기 확인되면 또 그땐 아이고 잘못했구나라고 또 공매도 청산과 함께 또 한 번 레벨업이 되는 이런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요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LNF 같습니다. LNF가 또 어제도 급등하더니 오늘도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켰다가 다시 바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구간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양극재 쪽에 대한 분위기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만큼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네. 상황에서 코스피를 잊어도 한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또 공매도의 자극이 나올 수 있는 뉴스고 거기다가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바라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LNF의 변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상입니다. LNF가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이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건가요? 코스닥 이전 전까지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청산밖에 안 되고 신규로 공매도를 못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코스피 200을 정하는 기간이 네. 6월, 9월, 12월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만약에 머리를 잘 써서 만약에 6월,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이면 9월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게 되면 네. 12월까지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비어 있네요. 그럼 그때는 공매도를 할 수가 뭐 없네요. 특례 기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아마 그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공매도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빨리 그런 집에 식으로 뭔가 수급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추가적인 LNF에 대한 주가의 퍼포먼스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모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폐배터리 토픽으로 코스모학을 고르신 이유는요? 그냥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덜 알려진 것 아마, 같다. 원래는 성일 하이텍을 보는 게 맞는데 네네. 지금까지 기조를 보게 되면 코스모 덜 올랐고 코스모 그룹들이 좀 덜 올랐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 때는 항상 에코프로 간 다음에 또 후속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관점이지 뭐 코스모학이 지금 다 정리하고 이걸 사야 되는 이런 쪽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또 언젠간 그 종목에 대한 기회도 오기 때문에 코스모학 골라주셨고, 오늘 장에서도 6%대 강세를 보이는데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듣고 다시금 올라가지만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기업 대비해서는 막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단계는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모학 골라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은 대장주 골라주셨네요. 일단 대장주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불확실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대다수의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단 단가의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기차도 사실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결국 이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선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대에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LFP 배터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원체 일단 낮은데 여기서 추출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다시 팔았을 때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마진율이 과연 얼마만큼 또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향후 이 방향성을 이제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외주를 주지 않고 턴키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성일 하이텍이 그래도 마진율 쪽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뭐 대세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저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과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반년 전, 1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 성일 하이텍이 계속 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성일 하이텍의 오늘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또 트레이딩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쪽은 뭐 오늘 뭐 지금 저희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요, 주가의 변동성 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두 분의 의견 쫙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어제도 전해졌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루다가 경영권을 매각한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높은 가격이 밸류가 많이 형성이 됐을 때 경영권을 매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한 종목들 올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좋았죠. 과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두 분은 현재 시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팻말 벌써 들어주셨네요. 예, 오 의견 주셨습니다. 미용기기 오늘 보니까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지금 7%대로 줄어들었고요. 관련해서 기사를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나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수보다는 사실 수출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상반기에만 의료기기 쪽에서 임용기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벌써 M&A가 3건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 M&A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는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서 네. 충분히 잘 회사 운영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저평가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벌써 루트로닉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고 또 이루다도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 네. 잘못하게 되면 베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변화까지 봤었을 때는 네. 또 이런 밸류를 좀 더 업시키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나오는 수출 잘 되는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네. 거기다가 성과 2분기에도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EPS가 높다 보니까 M&A 현상까지 나와서 멀티플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중국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여기 중국이 따라오겠죠. 근데 돈 되게 되면 또 열심히 따라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으로는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용 산업에 대해서 또 피부과, 뭐 혐혈과, 뭐 다양한 쪽에 있어서 시술 쪽에 있어서는 정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원정을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 시술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그게 크다 보니까 아예 우리나라 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김민수 대표님께 준 재벌급 이신이 미간 주름 미용 시술을 하시면 어떠냐는 이런 또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고려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미용 의료기기. 저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원택에 보면은 올리지요. 뭔가 이렇게 올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 이야기할 때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바로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뭐 알겠고 한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에 따른 네. 부담은 없는 건가요? 뭐 일단 부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보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오르지 못하고 기대감에 주가만 올랐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실적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라서 저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광지를 보러 오신 분들도 많지만 의료 관광을 좀 오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못하다 보니 이러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 판매고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시장 침투율이 지금 벌써 뭐 전체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가 넘어간 상태라고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은요, 시장 침투율 자체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에서 조금 더 판매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탑픽을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네, 파마 리서치는 자리가 딱 좋습니다. 자리가 좋다. 네, 이런 자리 쪽에서 돌리는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이제 좀 처지다가 반응이 나오는 이런 자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쇼티지가 많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가벼운 종목들만 보다가 네. 무거운 종목들에 대한 신경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쪽이고요. 실적 발표되게 되면 다시 직전 고점대 부분은 넘어가는 분위기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래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피부 재생에 대해서는 우리 쿤주란, 네. 리주란 이쪽이 리주란. 네, 이쪽이 훨씬 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 보시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탄력 체크해야 될 때 같습니다. 네, 리주란. 최근에 저희 후배가 저한테 리주란을 추천해줬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재생이었군요. 제 후배가 봤을 때 제가 재생이 필요한 그런 나이였던 것 후배님이 같습니다. 라미란 예?
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이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시면 오지 마시고요. 예, 진지하게. 네, 일단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네.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도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전고점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투심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직 중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이라든지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큰데 여기 이제 중국 진출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뿐만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소모품 매출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일 때 그렇게 뭐 부담감이 저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로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두 분의 관심 섹터 또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또 김태성 이사의 관심 섹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김민수 대표는 반도체, 김태성 이사는 제약바이오 둘 다 뭐 핫한 섹터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덜 언급된 섹터긴 하죠.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 쪽 어느 이슈를 또 보시고 이야기하실까요? 몇 주째 계속 제우스만 갖고 와서 제우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다른 거 알려주셔야 돼요. 또 제우스를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시키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제우스는 잘 갖고 가시고요. 두 번째 또 반도체 쪽에서 요즘 또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네,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거기서 네. 이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쪽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특히 GAA 공정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세부 공정 쪽에서 ALD 공정 중에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이쪽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증설에 들어갑니다. 네. 증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매출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써 또 제조사 쪽과의 빠른 미팅들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양적인 성장이 분명히 나올 쪽은 내년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800억. 네, 2천억이 안 되는 쪽이지만 레벨업 시켜서 다음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 방금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걸 잘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관련 시장이 커지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CVD에서 ALD로 넘어갑니다. 그거만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두 개 단어 기억하시죠? 네, 저는 아마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오 엘리먼트를 신규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님, 제약바이오 요즘에 너무 좋아요. 저는 중해제약, 제도를 중해제약 신고가 행진 보이면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부 이제 몇 종목,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분야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 중에서 SK 바이오팜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뇌전증 신약이라고 해서 이제 엑스코프라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경쟁사 이제 약인 이 빈펫이라고 하는 제품이 원래는 업계에서는 1위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올해 3월에 특허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엑스코프라까지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전문의에서 일반 의약품으로까지 이제 처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우 이제 판매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준비부터 이제 마지막 임상까지 모두 완료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SK 바이오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보실 거라면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뭐 펩트론, 네. 뭐 동원한테 이러한 기업도 좋겠지만 숫자가 찍히는 쪽이 이제 SK 바이오팜 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보이면서 SK바이오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도 8%, 오늘도 6%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섹터,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